안녕하세요. 나는 변호사다 김세라 변호사입니다. 이제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라는 중요한 소송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좀 어려운 소송에 대해서도 많이들 접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회행위 취소 소송은 이미 유효하게 성립하고 이행까지 이루어진 다음에 그 법률관계 당사자도 아닌 제3자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거 내 채권 해하는 행위니까 취소시켜 달라라고 청구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법적 안정성에는 큰 해가 되죠. 채권자의 채권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무 상관없는 사람들 사이의 그 법률관계에 대해서 개입이 사후적으로 이루어지는 거니까 물론 이제 본체가 채무자가 이제 딱 그 본체라는 것 자체는 맞는데 그 재산을 이어받은 수익자나 전득자 입장에서는 갑작스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여튼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요 사행위 취소 소송에 있어서 요건도 좀 까다롭고 그다음에 더 중요한 게 제척 기간에 제한이 있어요. 이 제척 기간의 제한이라는 거는 그 기간이 지나면은 소송을 못 해요. 해도 소각하. 그러니까 아예 문전박대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 기간의 제한은 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민법 406조 제2항에 나오는데 제척 기간, 사행위 취소 소송의 제척 기간은 채권자가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행해져야 된다. 그래서 취소 원인은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이라는 두 가지 기준인데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도과하면은 도과되는 거예요. 둘 다가 기준이 아니라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더 빨리 도과한 것이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제척 기간은 직권조사 사항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하는 사항이긴 한데 이 기간이 도과했다는 사실에 대한 주장 입증 책임은 사행위 취소송의 피고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자, 그러면 변호사님, 취소 원인을 안 날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기서 취소 원인을 안 날이라는 것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를 알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재산 처분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고 또 거기에 채무자의 사회 의사가 있다는 사실까지를 아는 걸음이에요. 그래서 웬만해서는 취소 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냐면 알았느냐 몰랐냐는 사실 머릿속의 생각이잖아요. 그걸 객관화시킬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이미 말씀드렸듯이 무슨 처분행위를 했다, 재산 처분행위를 했다 이걸 알았다고 해서 취소 원인을 알았다고 보진 않습니다. 취소 원인은 사회행위를 했고 해야 하는 행위를 했고 거기에 사회 의사까지 있었다. 이런 요건 사실을 좀 알았던 날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 실제 대부분의 사건에서 혹시라도 사행위 취소 소송이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되는 경우는 이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의 제한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자, 여기 법률행위 있은 날은 우리 판례가 이렇게 봅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 문서인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가 기본 이론이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 상담을 해보면 정말 많은 게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는데 그게 사회행위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소송 들어오는 경우거든요. 주로 이제 대부업체가 원고가 돼서 들어오는데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특수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등기부를 보면 등기 원인란이 있고 등기 원인 일자란이 있고 등기 접수 일자란이 있어요. 등기 신청 일자, 등기 접수 일자란이 있어요. 그 두 개 칸이 달라요. 보통은 같은 날로 이제 하는데 날짜에 차이가 나는 경우도 많아요. 그 차이 나는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상속재산 분할 협의입니다. 여러분 아버지 돌아가셨으면 돌아가시고 그날 바로 등기합니까? 그런 사람 지금까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한참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어떤 사람은 몇 년 후에 하기도 해요. 자, 결론적으로 우리 등기 예규상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등기 원인으로 할 때는 등기 원인 날짜가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를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예를 들어봅시다. A씨가 2011년 9월 8일에 사망을 했어요. 근데 그 자식들이 뭐 이것저것 정리하고 너무 바쁘게 살다가 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 작성을 2015년 9월 10일에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법무사님 통해가지고 등기 접수를 그 작성한 날짜 무렵경에 한 거예요. 2015년 9월 또는 10월경에. 그러면 등기부의 등기 원인 나는 2011년 그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의 등기 원인은 그렇게 돼 있는데 분할 협의서 작성한 날짜는 2015년이란 말이에요. 등기 접수 일자도 2015년이고. 자, 이랬을 때 사행위 취소송의 제척 기간인 법률행위 있은 날로부터 5년에서의 그 법률행위 있은 날을 언제로 볼 거냐? 기본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부상 등기원인 일자다. 이 입장을 이처럼 상속재산 분할 협의, 그러니까 돌아가신 그 날짜에 이 분할 협의서를 쓴 게 아닌 게 너무 좀 명백한데
그래도 등기 원인 일자를 기준으로 볼 거냐? 이거에 대한 다툼인데 사실 이게 하급심에서 좀 왔다 갔다 했어요. 등기 원인 일자 기준을 해야 된다. 아니다. 실제로 합의서 쓴 날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여러 가지 이렇게 있었는데 몇 년 전에 대법원에서 등기 원인 일자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 2011년이냐 2015년이냐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2011년 기준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짜를 기준으로 5년이 지나버리면 사행인치 소송 제기하기 어려워지는 거죠. 지적기간 도과된 걸로 보기 때문에. 등기부의 등기 원인은 무조건 등기 예규상 사망한 날짜로 들어가요. 여기서 이제 오는 문제들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 판례에 대한 비판은 좀 있지만 어쨌건 간에 현재의 기준으로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의 경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 원인 일자인 피상속인의 사망 일자가 바로 사행위 취소송에서 제척기간인 법률행위 있은 날의 기준이다.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5년을 봐야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다. 이거 여러분 유사하신 분 사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런 사건 하나 봤는데 대부업체 주로 소액소송을 하니까 일반 개인이 소장을 받으면 변호사 선임하기 많이 부담스럽거든요. 사실 300만 원, 500만 원 이런 걸로 변호사 선임하면 변호사 비용이 더 나가잖아요. 그걸 좀 약간 악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뻔히 제척기간 도과가 된 건데 이 사람들이 변호사도 선임 안 하고 이렇게 좀 대응을 안 하거나 잘 몰라서 덮어두고 말아서 결국 대응을 안 한 민사는 이제 원고 승소 판결 나가니까 그렇게 해서 판결을 받으려고 뻔히 제척기간 도과한 거를 안 그런 척 그런 얘기 딱 빼고 소송하는 경우도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 영상 꼭 보시고 내가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꼭 선임을 하지 않더라도 좀 자문을 받아본 다음에 대응을 하시면 충분히 승소하실 수 있다는 거죠. 자, 오늘도 이렇게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